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제가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송기령 이제 부사장님이죠. 송기령 부사장님의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분은 정말 도메인 지식에 정말 많이 해박하시구나. 그럼 이렇게 도메인 지식에 해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도메인 지식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의 정의부터 한번 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사실 도메인 지식을 검색을 해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널리지 돼 있고 정의역 지식 뭐 이렇게 한글로 그냥 번역한 거죠. 그리고 특정한 전문화된 학문이나 분야의 지식 보편 지식, 뭐 도메인 독립 지식과는 뭐 반대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분야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한 분야의 지식, 뭐 전문화됐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이건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정한 분야의 지식은 과연 또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들겠죠. 데이터 분석가 분들한테는. 근데 데이터 분석가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데이터 뭐 엔지니어 분들도 그다음에 요즘엔 개발자 분들도 도메인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IT 업계라는 되게 큰 업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실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도메인 지식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은 또 문제점은 뭐냐? 도메인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로 어, 다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부분들에 해당해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실상 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거기 분야에 대해서 뭐 특정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케팅 용어, 마케팅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거나 마케팅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뭐 CPC라든지 CAC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그냥 얘기만 하더라도 그거는 뭐 클릭당 뭐 단가, 뭐 클릭당 뭐 CPC 같은 클릭 퍼 뭐였죠? 뭐 그런 거 있었죠? CPC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외우진 않았는데 자 클릭당 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처럼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세요. 이 CPC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클릭당 무슨 무언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해당 서비스에서 어떤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뭐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뭐 전환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도메인 지식에만 너무 과신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좀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데이터와 이 도메인 지식을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잘 쓰면 좋을 텐데 그럼 도메인 지식을 어떻게 좀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도메인 지식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검색을 또 해보니까 이 블로그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메인 지식을 이분께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꽤 오래된 자료긴 한데 도메인 지식이 어떤 분야에 이렇게 도메인이 나눠져 있는지 아까 제가 특정한 분야라는 게 도메인 지식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분야에 이 도메인 지식이 퍼져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스는 서비스죠. 네, 소프트웨어 서비스,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웹 서비스는 뭐 대표적인 그냥 저희가 보고 있는 인터넷이죠. 그다음 모바일 서비스, 뭐 그다음 클라우드, 빅데이터, 교육, 마케팅, 사물 인터넷, 게임, 뭐 프로그래밍 툴, 그다음에 이커머스, 콘텐츠, 교통, 물류, 디자인 뭐 이런 식인데 좀 더 최신화된 도메인 지식을 알고 싶다. 난 도대체 어떤 도메인 지식에 내가 관심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원티드 사이트 들어가 보시는 걸 저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원티드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채용 부분에서 이 직군 전체를 보시면 최근에 어떤 직군들에서 어떤 도메인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군 전체 나와 있죠. 그 다음으로 바로 게임, 개발, 경영, 비즈니스, 그 다음 마케팅, 광고, 디자인, 영업, 고객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순서가 그냥 막 순서를 배열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개발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경영 비즈니스, 여기엔 PM, 전략기획자, 컨설턴트,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도 존재해요. 그 다음 기획자도 있고요. 그다음 마케팅 쪽에서는 뭐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도 굉장히 많죠. 그다음 그로스 해커. 한때 그로스 해커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로스 해커를 뭐 많이 채용하진 않아요. 디자이너들 많이 존재하죠. 요즘 UX 디자이너 많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메인 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도메인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나 데이터 쪽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단순히 이 어떻게 보면 채용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채용 수요가 많은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탑 5,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의 1위예요. 원티드 사이트 자체가 애초에 이제 경력자분들이나 그다음 스타트업, 그다음에 개발자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자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개발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보여요. 왜냐하면 채용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굳이 개발 직군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용을 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채용이 그만큼 어려운 것도 하나의 사실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여기 아래를 내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시장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어떤 앱이나 웹 서비스가 많이 분석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아래 내려보시면 금융, 제조, 교육, 뭐 그다음에 의료, 물류, 법률, 식음료, 건설, 공공복지까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복지 데이터 분석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관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CSR 영역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컨설팅을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서 주요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ESG 정보 공시 및 평가 대응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공공 관련된 서비스로 공공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ESG 관련된 데이터셋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대표적인 부분들을 마케팅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마케팅 굉장히 많죠? 자, 아무 회사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니,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요 업무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마케팅 쪽에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하는데, 브랜드하고 제품별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메타, 구글, 틱톡 등 주요 광고 매체 퍼포먼스 전략을 수립한다. 그다음 캠페인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 나왔죠? 로아스 기반의 광고 효율 분석.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 매체 퍼포먼스? 이게 뭐지? 그 다음 로아스.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공부를 하나하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기를 수가 있어요. 마케팅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출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자, 바로 이 부분이 데이터 분석가, 이 마케팅 쪽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하게 되실 업무예요. 자, 마케팅 쪽 도메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셔요.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겠죠? 그럼 그거를 이 마케터 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이 도출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캠페인을 최적화하고 적용하게 돼요. 자, 최적화하고 적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부분에 적용하냐? 글로벌 캠페인에 적용한다. 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도메인이 존재해요.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린 이커머스 도메인, 물건을 사고 팔고 환불하고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도메인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캠페인을 다루는 또는 광고를 집행하는 이런 메타나 뭐 인스타그램, 구글, 틱톡 이렇게 광고 매체를 다루는 도메인도 존재해요. 그럼 이 도메인에서는 어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주요 업무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마케팅의 도메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용어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해외 시장 트렌드 및 경제 의사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강화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마케팅. 자, 해외 시장, 자, 마케팅 쪽 데이터 분석에서는 해외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부분도 포함되겠구나. 그 다음 경쟁사를 분석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경쟁사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 자사몰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Q10, 뭐 슈핏 이 등을 통해서 퍼포먼스 역량을 펼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회사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금융 쪽을 볼게요. 내가 금융 쪽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자, 이번에도 아무거나 아무 회사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쫙 내려간 다음에 이 주요 업무를 볼게요. 아, 주요 업무를 보니까 재무, 관리 회계, 자금을 다룬다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금융 쪽 데이터 분석은 이 재무 쪽, 그다음 관리 회계 쪽, 자금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은 월별 결산을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월별 결산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비용 마감, 원가 산출, 고정 자산, 판매 채널 결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금융 쪽 데이터 분석을 희망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매출, 세금 계산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금융 쪽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주요 업무에 있는 걸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회사별로 어떤 금융 쪽 데이터 분석가를 희망하는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회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해볼게요. AI 금융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주요 업무를 보니까 다양한 금융 상품의 벤치마크 지수, 자, ETF 익숙한 용어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트렌드,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금융시장의 혁신, 제품 뭐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 매출 이런 걸 계산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금융상품, 말 그대로 주식 같은 거, ETF 좀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금융시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금융이라는 도메인에서도 이 주요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직무, 업무가 세분화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좀 희망사항이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서 주요 업무 부분, 어떤 업무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시면, 아, 이 도메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융 도메인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맨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부분, 그 다음 금융 부분, 그 다음에 뭐, 식음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그럼 이렇게 한 세 가지 도메인을 정해 두시고 공부를 한번 하시게 되면은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기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관심 가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편하게 이미 원티드란 사이트에서 다양한 도메인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회사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서 자기네들 회사에서는 어떤 도메인들을 다루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를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도메인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나왔던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금융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경험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ETF나 ETN, 펀드,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감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용어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데이터셋을 찾아보시면은 그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도메인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도메인 지식이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도메인 지식이 직접적인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 파이썬이나 SQL로 데이터 분석하듯이 기술적인 도움을 막 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도메인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뭐 마케팅 데이터 용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SQL 문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면은 SQL을 좀 더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SQL을 여러분들이 SQL을 뭐 위드문을 작성을 한다. 예. 그 다음에 뭐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용어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또는 뭐 SQL에서 뭐 날짜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날짜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거, 문법을 까먹었다. 근데 검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이미 기억하고 있으면은 또는 익숙하게, 이 기억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서 좀 익숙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메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이 사실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은 세상에 있는 얘기들, 사실 도메인 지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분야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특정한 분야라는 게 세상 일들이에요. 예. 우리 생활과 완전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우주 도메인, 화성에 가는 도메인, 이런 완전 동떨어진 얘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주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도메인 지식을 다루는 데이터 분석가, 예. 그런 도메인은 사실 많진 않죠. 예. 가장 많은 도메인은 이커머스예요, 대부분. 예. 쿠팡, 위메프, 뭐 이랜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가장 대중화된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서 성형 관리, 성형 얼굴 시술하는, 뭐 몸을 시술하는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교육 서비스들도 요즘 늘어나곤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도메인들도 하나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의식주를 다루는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메인 지식을 완전히 나의 일상과 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도메인 지식들이 다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도메인 지식에 관심이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앱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보면은 뭐 쇼핑, 건강, 생산성, 금융,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여행, 소셜미디어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쓰시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 뭐 은행 관련된 앱, 그 다음에 카카오톡처럼 소셜 네트워크 또는 요즘에 건강 관련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앱이 또는 웹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먼저 보시면은, 아, 내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나에게 잠재된 어떤 욕망이라든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심 분야가 이 부분이었구나. 그 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앱들이 여러분들의 행동 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메인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데이터를 위한
더 좋은 지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